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문재일 교수님이랑 같이 오늘 연자분들과 달리 저는 주로 제품화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좀 실생활에서 좀 연관되는 그런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치매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오늘 연구 소개는 영화 속에 감각하고 그 다음에 피해야 할 후각작가 이쪽에 제가 좀 많이 좀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예방과 여러분들도 오늘 초등학생 오늘 제가 오전에 향기 나만의 향기 만들기 체험을 했었는데 거기 제일 어린 학생이 또 여기 또 와줬네요. 네, 오늘 잘 듣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향기와 학업 스트레스 완화 이쪽을 다 임상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이제 향기 연구, 제품화 연구를 위해 가지고 2016년 이전에 이제 제노아 대학의 이제 안토니오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학회를 다니면서 여기는 이제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도 직접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17년도에는 이제 애플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글의 본사의 연구원들하고 만나서도 향기를 도대체 어떻게 글로벌 기업에서 연구하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문재일 교수님도 작년에 저희 학과에서 향기치유 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 참여해 주셨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향기치유 콘서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속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앞에서 여러 훌륭한 연자들께서 말씀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소년이 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향이 바로 이제 왼쪽에 있는 예쁜 소년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말씀은 그림은 제가 향이라는 거를 저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여기 있는 예쁜 어린이를 향으로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헬렌 켈러 내용은 이제 저도 이제 봤지만 저는 정서적으로 3일 동안만 본다면 이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자주 이제 인용을 하고 있고요. 매트릭스에서도 여기 이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식을 먹는 맛이 실제로 이 음식에서 느껴지는 미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뇌에서 전달해주는 이 신호에 의해서 맛있다는 걸 느낀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런 감각이 우리가 굉장히 조금 완전히 믿으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수분 크림이라 그래서 완전히 수분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수분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거는 희게 보이는 그런 에멀전 특성상 빛의 반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이 얼면 예를 들면 차가운 걸 대면 모공이 축소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모공이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차가운 부위가 닿는 쪽이 모공이 비어 있으면 차가운 부위가 닿는 쪽이 수축된다고 하면 오히려 모공은 차가움에 의해서 수축이 돼요. 확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워지면 축소되니까 모공도 축소된다는 거는 그것도 이게 어떤 감각의 오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가 오면 굉장히 눅눅하고 수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향초를 피우면 굉장히 뽀송뽀송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면 약 100g의 향초가 타면 100g 이상의 물이 생겨요. 오히려 습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뽀송뽀송하게 느끼냐면 빛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느끼는 그게 조금은 온화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서도 소스 코드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뇌의 영향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신기한 동물 사전 여기서도 우리 어떤 기억이라든지 뇌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장면인데요. 모피어스가 진짜란 두뇌가 해석하는 전자신호에 불과하다는 이 내용이 저도 제일 감동적인 어떤 제일 와닿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퍼퓸이라고 하면 향기를 통해서란 원래 향료의 이제 어원이 나온 건데요.
이런 그 연기가 이제 우리가 좀 신께 올라가가지고 공양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되는데요. 이걸 태우는 제품을 하면 우리가 타르가 나옵니다. 담배에서 우리가 타르라 그러잖아요. 타르라 그러면 저도 화학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타르 성분이 나온다 그러면 마치 이런 석유화학계통에 이런 타르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타르가 아니라 이런 연기가 피어오르면 이게 바로 토탈 에어로졸 레지드 해가지고요. 이게 예를 들면 태우는 제품에서는 이런 그 타르 성분이 나와요. 그럼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보통 스님들이 그 이런 향초 같은 향을 많이 태우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태우면 여기 그 폐에 굉장히 질환이 생기는 분들이 스님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까운 지인 통해서 여쭤보면 왜 저렇게 스님들이 저런 몸에 안 좋은 걸 태우냐 혹시 그걸 물으니까 요즘은 그 직접 가가지고 신도들이 가서 피우려고 하면 못 피우게 하신대요.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뭐 인센스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 젊은 분들은 어차피 담배를 펴도 뭐 10년, 20년 펴도 이게 괜찮지만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특히 애들 방에는 특히 이런 태우는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또 애기들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은 그런 향 제품들은 그 호르몬 계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가 나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그 가습기에서 흰 연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증기, 기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가습기에서 나오는 거는 액체예요. 물방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그 문제가 된 것도 이게 그 MIT, CMIT 이 성분들은 화장품에도 사용을 해요. 물론 그 성분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게 우리 폐까지 전달될 이유가 없는데 왜 전달됐냐를 보면 이렇게 그 입자들 자체가 액체이기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로 인식이 돼요. 보통의 순간에 이런 그 가습기 성분 살균 그 액체가 나오면 다 증발이 되잖아요. 근데 가습기 이걸 오래 틀어놓으면 주위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증발이 안 되고 그 타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폐포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폐포에서 수분이 증발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MIT 성분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폐의 어떤 경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향 자체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전달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데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또 향수를 뿌리면 이런 액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액적들이 나오는데 이런 액적을 그대로 마시면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액적이 증기 상태로 농도가 굉장히 낮아진 경우에는 크게 우리 몸에 영향을 안 주지만 액체 상태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게 세포에 닿으면 굉장히 독성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가다 보면 향이 쫙 이렇게 분사가 되잖아요. 그 향 좋다고 코로 이렇게 마시면 새로 그대로 미세 입자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로 연구하는 건데요. 이제 저도 알츠하이머 여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후각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깨워보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이게 어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이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좋아진다는 걸 확인했었고 메커니즘도 밝혔어요. 왜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경북대 의대병원에서 임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지만 14명을 했는데도 한 90% 이상 정도에서 유의차 있게 효과가 좋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향기가 치매를 낫게 해준다기보다도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예요. 이게 어떤 후각과 연관된 그런 기관에서 알츠하이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술에 피가 나면 비타민C를 먹잖아요. 비타민C를 성분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비타민C가 약으로 부어서 이걸 증상을 낫게 해준가라고
그것도 볼 수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결핍됐던 비타민C를 먹음으로써 다시 이게 좋아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일정 농도 이상의 향기를 일정 시간 이상 쬐게 되면 이런 후각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뭐 치매를 낫게 해준다기보다도 증상을 굉장히 호전시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단편적인 경우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향기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주위의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초기 증상에 어떤 후각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이제 후각이 소실돼 중기, 말기로 가신 분들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위에 혹시 인지기능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향을 조금 의도적으로 사용하시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이건 동물 실험을 한 예고요. 동물 실험에 이게 이제 물미로 실험 같은 걸 한 경우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공포 실험 조건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동 실험할 때 이런 동물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향기가 이런 어떤 해마 부위의 BDNF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저희가 이걸 실제로 영상 촬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도 조금 더 논문을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향이 좋은 게 향을 맡으면 코에 점막에 있는 미생물 분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에 이제 예를 들면 유산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유산균은 이게 장에 있어야지 유익균인데 이게 코에 있으면 이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호흡기 계통에요. 그래서 이런 장내균이 아니라 이제 코에 있는 그런 유산균이라든지 폐렴균이라든지 포도상균 같은 거를 농도를 낮춰주고 상대적으로 유익한 균을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이 단순하게 그냥 이게 어떤 인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좋게 스트레스 완화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지 기능이 좋아지면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염증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런 호흡기 계통의 미생물의 변화라든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제가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경북대 의대 의사 선생님께서 폐렴균이 한 35% 정도 감소가 되면 폐렴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냐고 하니까 볼 수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특히나 이제 중학생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향은 높은 농도의 향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쭉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체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되는 시기에는 이런 향이 뇌하수체 아까 말씀 변형계에서 뭐 아미그달라나 해마 부분이나 시상하부 이런 쪽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시상하부나 이런 쪽 호르몬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린 나이에 고농도의 향을 맡게 하는 거는 그건 정말 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시중 제품에도 보면 애기들 방에 향을 방향제를 놓는다든지 애기한테 그냥 에센셜을 그대로 발라둔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실제로 논문에도 안 좋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향을 쉽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향을 우리가 케미컬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합성향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케미컬이 합성향료와 인공향료를 다 포함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천연향료도 오전에 수업 들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맥도날드 거기 플라스틱 뚜껑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1시간 내로 위에 구멍이 뻥 뚫려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향료가 우리 몸에서는 나쁜 균만 죽이고요. 나쁜 균만 죽이고 좋은 균을 살려준다는 게 참 이게 자연의 신비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피톤치드 성분이 실제로 나무에서도 나쁜 균을 죽이고 선택적으로 죽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균들을 죽이는 것 중에 나무를 태우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향 있죠. 향이 나무를 태우는 거잖아요. 이 나무를 태우면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은 모든 균을 다 죽여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를 태우면 천연 원료기 때문에 맡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거는 미세먼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들이 우리 폐포까지 전달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폐가 지속적으로 막히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조건 천연이 좋다, 인공이 좋다 이런 걸 차원을 떠나가지고 향을 굉장히 적절하게 올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태우는 제품은 타르 성분 그것 때문에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임상 결과입니다. 임상 결과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이 많이 왔길래 제가 향기와 하거 스트레스 완화에 대해서도 내용을 썼는데요.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향기와 하거 스트레스 완화 GRN이라고 그 연구재단 과제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오슬레반 교수가 이제 부산대 교수입니다.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노아 대학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협약을 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실제로 향을 맡고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작의 부드러움 같은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 4월까지 그 LG 생활건강 그 샌베리 퍼퓸하우스하고도 얘들이 그 스트레스 완화 테스트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향을 그 낮은 농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그 사용하면 굉장히 좀 그 기분을 좋게 해준다든지 어떤 학습의 능률을 높인다든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인데 이게 이제 빌 게이츠가 젊었을 때예요. 빌 게이츠가 젊었을 때고 이제 이 사진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젊었을 때죠. 법대에 다니는 시절이고 이분은 누군지 알겠죠?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이제 외할아버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저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뭐 알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86년도에 우주 왕복선 챌린저가 폭발하는 사건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를, 뭐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실패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실패의 순간이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가장 좋은 자기의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젊고 어리지만 더 공부를 하다가도 좌절할 거고 대학을 가서도 좌절할 거고 취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좌절과 실패를 겪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그 실패 사례를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그 우리가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이런 노력을 하면 저렇게 그 지구를 바라보는 유영하는 그런 그 여유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꼭 이루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 오늘 그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는 걸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